수원시가 2040년 미래를 위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요, 이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어쩌면 수원이 두 개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원의 진짜 모습, 과연 어떨까요? 한쪽에선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한쪽에선 그 빛에 가려서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 지역 언론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짚었더라고요. 광교는 성장하는데 원래 수원의 중심이었던 곳은 멈춰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죠. 사실 이게 바로 수원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고 이번 2040 계획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불균형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광교가 새로운 행정 업무 중심지로 막 떠오르면서 도시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한때 수원의 심장이었던 팔달이나 장안 같은 원도심을 사람이 떠나가고 상권은 힘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기울어진 시소, 이걸 어떻게 다시 수평으로 맞출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이 두 도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네,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40년을 향한 새로운 청사진 도시 기본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공식적인 이름은 2040 수원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수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지도, 그러니까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획이 그리는 미래, 그 비전은 바로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만 높이 짓고 도시를 치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속이 꽉 찬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딱 보면 균형 발전이란 말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계획을 그냥 시청에서 알아서 뚝딱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년 동안 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민계획단으로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미래가 뭘까? 이걸 담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전이 실제 수원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짜는 이 공간 구조 구상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1도심, 5부도심. 도시의 새로운 뼈대를 만드는 건데요. 먼저 수원역에서 시청, 그리고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중심축, 즉 도심을 딱 세우고요. 그 힘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5개의 특화된 부도심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모든 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이 새로운 구조는 더 나아가서 6개의 아주 개성 있는 생활권으로 구체화됩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밀어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화성 지역은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서수원은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그리고 영통과 광교는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이렇게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도시들이 같이 커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의 뼈대를 새로 맞췄으면 이제 그 안을 채울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필요하겠죠? 수원이 더 이상 다른 도시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른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경제계획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장 엔진의 이름이 바로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환상형이라는 게 고리, 링 모형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5개의 부도심을 쫙 연결해서 수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첨단과학 연구단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원 경제를 확 바꿀 핵심 전략입니다. 그럼 이 혁신 클러스터는 대체 뭘로 채워질까요? 바로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들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그리고 첨단 에너지까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바로 그 분야들의 최고 기업과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서
도시의 산업 체질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벌써 서수원 쪽에 R&D 사이언스 파크나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같은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핵심 사업들이 전체 클러스터를 단단하게 붙잡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앵커, 즉 닷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큰 그림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일상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계획이 과연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힌트가 바로 슬세권이라는 요즘 많이 쓰는 말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슬리퍼 신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권역? 그러니까 집에서 슬슬 걸어서 한 15분? 그 안에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있던 14곳에다가 앞으로 새로 생길 GTX역 같은 것까지 다 합쳐서 총 22개의 역세권을 바로 이 슬세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활력을 뿜어내는 22개의 작은 심장을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한쪽은 성장하고 한쪽은 멈춰있던 어쩌면 두 개의 도시 같았던 수원. 과연 이 야심찬 청사진이 그 깊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말 단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부터 시작될 2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있을 겁니다.